자, 우리 이번부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용하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꼭 복습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복습하시고 나서 강의 듣는 걸로 선생님은 생각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총 2가지 작품 배울 건데요. 문제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랑 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가는 길, 이렇게 2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실 건데 혹시 문제를 풀기 조금 너무 어려울까봐 처음에 연습할 때는 선생님이 앞에 뭐 알맹이 정리 이렇게 해서 내용을 넣어놨어요. 하지만 사실 이 내용을 모르고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의 잘 들으셨으면. 그래서 선생님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 거고요. 아예 다루지 않을 거고요. 바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구성은요. 이렇게 작품이 있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푸시고 독해 원리를 정리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독해 원리를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해보고 이 중에서 몇 가지 문제를 뽑아서 한번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선 뭐부터 보라고 했나요, 선생님이? 맞습니다. 제목부터 보라고 했었죠. 이 제목을 통해서 이 작품이 누가 중심인 시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 이게 언제나 맞는 건 아니지만요. 제목을 보니까 가난한 사랑의 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 내가 지금 가난한 상황에서 사랑을 하는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작품은 시적 화자가 중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시적 화자가 중심인 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아, 시적 화자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할 거고요. 그러면 보통 이 시적 화자를 찾으면 바로 나와요. 이걸 가지고 뭘 찾아요? 우리가 시적 상황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이 시적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화자의 시적 정서를 찾고요. 이 2개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바로 시의 주제가 나옵니다. 선생님이랑 요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자, 그러면요, 화자의 시적 화자는 보니까요, 너와 반대되는 거니까 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사람이요, 어떻대요? 지금 이별해서 돌아오는 길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대요? 가난하대요. 이 이별하고 가난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별하고 가난한 상황에서요, 어떤 정서를 느낀대요?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나 지금 외로워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눈 쌓인 골목길에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지금 어떻대요? 내가 가난하고 이별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낀대요. 2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대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떻대요? 나의 감정이 지금 그립대요.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되뇌어 보지만, 그리고 그 어머님 집 뒤에 있는, 내 집 뒤에 있는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본대요. 내 볼에 와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너라는 건 결국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그리고 우리 맨 처음에 이별했으니까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결국 다 뭐예요? 우리가 여기 밑줄 쳤던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이 외로움, 그리움, 두려움을 가난 때문에 버려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즉, 가난하기 때문에 이 외로움, 그리움, 두려움을 다 조금도 느낄 수가 없네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적 정서는요, 외롭고요, 두렵고요. 하지만
그리고 그리워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것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대요. 아하, 그러면 이 시적 상황과 시적 정서를 모두 합치면 뭐가 되니까 우리가 시의 주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 시의 주제는 뭔가 되겠다? 가난으로 인해서 이 외로움, 그리움,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애를 버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이 어때요? 굉장히 슬퍼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볼에 터지는 울음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내가 운다고는 하진 않지만 굉장히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 같은 상상이 우리 자연스럽게 들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슬픔, 멋진 말로 하면 비애가 우리가 이 작품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거 좀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요 우리가 이걸요 여기 이 부분에다가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필기하기 편하게 선생님이 여기 좀 잘 보이는 곳에다가 옮겨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만 하면 아하 우리가 정말로 그 단계들을 통해서 따라오면은 작품의 주제를 읽을 수 있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요 단순히 작품의 주제를 읽는 것만으로 문제풀이도 가능할까요? 궁금하시죠? 그거 우리가 6번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6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연에 나타난 나의 마음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어요. 이 인간의 그리움, 두려움, 슬픔을 다 버려야 되니까 당연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것을 슬퍼하겠죠. 그래서 답이 6번에 우리 2번 슬프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슬프겠죠. 그 마음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마음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싶다. 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겠어요.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작품의 정서를 읽는 것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구나 확인해봤고요. 여기서 더 확장해가지고 우리가 운율에 대한 문제 몇 개 골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입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의 답은요. 일단 2번인데요. 전통적인 민요의 가락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이 문제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전통적인 민요의 가락이라는 건요. 보통 삼음보를 이야기합니다. 삼음보, 우리 음보 기억나죠? 가시리, 있고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읽을 때마다 생기는 소리의 걸음을 우리가 음보라고 한다고 했었고요. 우리 삼음보는요. 보통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바로 3, 3, 2조나 7, 5조로 나타나는데요. 선생님 7, 5조가 어떻게 삼음보예요? 7글자, 5글자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7글자가요. 보통 3, 4, 5 이런 식으로 끊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7, 5조도 우리가 삼음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1번의 답 2번 골라봤고요. 여기서 우리가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선지가 있는데 어디서 감각적인 이미지 사용했는지 우리 한번 체크해 봅시다. 보니까 어때요? 네 숨결, 네 울음. 숨결은 뭐예요? 우리가 촉각인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울음은 뭐예요? 우리가 울음 소리가 들리는 거니까 청각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우리가 감각적 표현이 사용됐구나 확인할 수 있겠고요. 우리 그 다음으로는요. 문제 우리 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서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부분을 한번 찾아보래요. 자, 여기에서 보기와 같은 방법을 보기는 어떻게 화자의 심정을 드러냈는지, 즉 운율, 의미 강조를 했는지 확인해보면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면요. 그때 내가 말하길
잊었노라 라고 얘기한대요. 그리고요, 당신이 만약 나를 나무라면요,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라고 얘기하겠대요. 그리고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요, 믿기지 않아서, 당신이 나를 떠난 것이 믿기지 않아서 잊었다고 한대요. 먼 훗날도 어제도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요. 먼 훗날에 잊었다고 하겠대요. 즉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당신을 기억하고 그리워할 거예요. 라는 뜻이네요. 우리가 이런 걸 어떤 표현 방법이라고 했었죠? 내가 실제로 표현하고 싶은 말이랑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이랑 서로 반대되는 거. 맥락적으로 모순이 있는 거. 반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지금 여기에서 반어가 사용되고 있구나 라는 걸 일단 하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랑 별개로 우리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밑줄 친 거 보니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 반복을 통해서 운율이 어디서 형성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이 부분에서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이라고 것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5번의 답은요,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하, 정말로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그 운율을 형성하는 것을 뭐라고 선지에서 이야기하기도 한다. 심정을 드러내는, 즉 의미와 주제를 강조하는 것에 대한 차원으로서 물어보기도 한다. 라고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다음 작품인 가는 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는 길에 대한 것도 한번 그 스텝을 따라 보면서 이 작품이 시적 대상인지 시적 화자인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이 시적 화자, 대상, 아니면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제목을 보니까요, 뭐예요?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이라는 건 내가 지금 있는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결국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시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시적 화자가 중심인 시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시적 화자를 알고 나선 우리 뭘 정리해야 돼요? 시적 상황을 정리해야겠죠.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시적 정서를 찾아낼 수 있고요. 이 2번하고 3번을 합치면 시의 주제를 도출해낼 수 있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적 화자는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운 사람이에요. 그냥 갈까 하다가도요. 다시 더 한 번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나? 이별하고 있네요. 자, 시적 화자는요, 나라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별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깔끔하게 바로 이별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되게 머뭇 뒤돌아보면서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떻대요? 그립다네요. 그리고 그냥 가려다가 결국에 다시 돌아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랑 결국에는 헤어지고 싶다, 안 헤어지고 싶다. 안 헤어지고 싶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선생님이랑 이 수업을 끝내기가 너무 아쉬워. 이렇게 쓰는 그 아쉬움의 감정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뒤에 있는 내용 다 안 봤는데도 다 알겠다. 이 작품의 주제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그리움, 아쉬움이 되겠네요. 주제 다 알았네요. 우리 그럼 이거 가지고 작품 그래도 계속 읽어볼게요.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 진다고 지적인데요. 자, 우리 조금 더 이제 이미지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자, 해가 진대요. 해가 지는 건 우리 이미지 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미지예요? 내려가는 이미지예요? 내려가는 이미지죠. 그래서 하강 이미지 사용됐고요. 우리 하강 이미지가 사용됐는데 여기에서는 자, 지금 해가 지면 뭐가 찾아와요? 밤이 찾아와요. 밤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떠나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강 이미지는 맥락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별을 재촉하는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강물, 뒷강물 계속 물이 흐르는데요. 그 물이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그러니까 너 떠나서 가라고 계속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이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별을 우리 이것부터 먼저 할까요? 자, 앞강물, 뒷강물이 흐르니까요.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요. 이건 동적 이미지가 될 거고요. 여기선 동적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뭘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별을 재촉하는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단순히 하강 이미지는 부정, 뭐 정적 이미지는 부정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맥락에 따라서 하강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표현법 하나 더 짚고 가도록 할게요.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이요. 따라오라고 계속 뭐라고 한대요? 말을 한대요.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건데? 사람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물을 뭐 한 거예요? 의인화한 거네요.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인화를 통해서 이 이별을 재촉하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화자의 감정은 더욱더 어떻게 될까? 더욱더 아쉬워지고 난 떠나기 싫은데 옆에서 계속 재촉하니까 더욱더 그리워질 거예요. 아, 이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표현법, 이미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제를 같이 연결해서 보라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내용 가지고 정말로 작품의 정서를 파악한 걸로 문제풀이 가능한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친구들 필기할 수 있도록요. 여기로 넘어와서 선생님이 요거 적어 드리고요. 잠깐 멈춰서 필기 바로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자, 1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번에는요. 바로 답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우리 그리움을 극복하려는 내용 전혀 없었어요. 나머지는 있었나 볼게요. 그립다는 말을 할까 망설인다. 그립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립다. 말을 하려니까 더 그리워진다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립다는 말을 떠올리니 더 그리워졌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1번의 답 정말로 4번이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풀 문제가요. 4번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화자의 정서를 찾을 수 있는가? 우리 바로 4번의 답 3번이 되겠죠. 미련도 있을 거고요. 망설임, 다른 말로 주저함 있을 거고요. 그리움 있을 거지만 서럽다? 너무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 그 다음으로 볼 문제는 우리 이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제 표현 이미지의 내용으로 넘어가서 좀 살펴볼 거예요. 자, 니은의 시적 의미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한 것입니다. 니은의 시적 의미는 서산에 해가 지는 그 부분이에요. 우리 16번의 답 보시면요. 3번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별을 재촉하는 모습 이미지였고요. 17번의 디귿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이요. 자, 17번에 보면요. 자, 하자의 안타까운 처지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킨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앞강물, 뒷강물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화자가 이제 이별의
처지를 이별을 재촉받는 상황을 드러내니까 안타까운 처지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킨다. 요게 적절하겠고요. 친구들이 4번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적인 심상으로 화자의 심리를 드러낸다. 요거 동적인 심상 사용된다고 했는데 왜 틀렸어요? 생각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더 하자면 우리 동적인 심상이 사용된 건 어디예요? 흐르는 물, 거기 그 부분이에요. 앞강물, 뒷강물 자체에서는 동적인 심상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보면요. 앞강물하고 뒷강물은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라 화자의 심리를 부각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 어떻게 다르냐면 화자의 심리를 드러낸다는 건요. 화자의 심리와 일치하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정이입 사용된 거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앞강물하고 뒷강물은 화자랑 똑같은 마음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의인법이 사용됐지만 그래도 감정이입이 사용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틀렸고 이 부분도 틀렸고 그래서 답이 4번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감정이입이 사용되면 반드시 의인법이 사용되지만 의인법이 사용됐다고 해서 반드시 감정이입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서요 마지막으로 운율 문제 딱 하나만 풀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바로 1번입니다.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건데 요거에서 답 자체는요 우리 바로 3번이에요. 그래서 성경 후정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게 틀렸는데요. 성경 후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이라는 건 먼저 선, 그 다음에 경물 경자예요. 그래서 경치를 보여주고 뒤후, 그 다음에 이제 정자잖아요. 그 다음에 정서를 뒤에 제시한다 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지를 이야기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런 마음을 느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딱 강의실에 들어왔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습을 먼저 하고 있어요. 숙제도 보니까 다 되어 있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선경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는 선생님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후정이에요. 이런 게 성경 후정인데 우리 첫 번째 나타나자마자 이 시는 뭐 했어요? 그리워 라고 정서 제시했어요. 그래서 성경 후정 안 되니까 답 3번이 되고요. 선생님이랑 보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문보의 율격입니다. 우리 이제 3원보의 율격에서 3, 3, 2조나 7호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통적인 율격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거 한번 보니까 지금 그립다 3글자, 말을 할까 4글자, 하니 그리워 5글자, 그냥 갈까 4글자, 그래도 3글자, 다시 더 한번 5글자. 지금 7, 5 어떻게 됐어요? 7호조로 사문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7호조의 사문보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도 할 수 있겠다. 전통적인 율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요거 우리 앞에서 봤었던 운율 문제에서 한번 공부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할 겸 해서 이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요. 현대시에 대한 내용은 모두 나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태까지 잘 따라오셨는지 선생님은 좀 많이 궁금한데 이번 문제 풀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것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거지만 내신에서도 우리 외부 지문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낯선 문제들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 국어를 공부를 하면요. 내신 국어를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은 수능 국어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내신 국어 공부하는 거 추천드리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방학 기간 활용해서 수능 국어의 기초를 잘 다졌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여태까지 현대시를 공부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고전시가로 넘어가서 같이 공부할 거예요. 고전시가는 정말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고전시가에서도 똑같이 현대시에서 읽는 독해 원리 방법이 적용되니까 고전시가만 수강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현대시 강의를 다 보신 다음에 고전시가 강의를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생님이 현대시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들은 고전시가 강의에서 겹치더라도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 여태까지 고생했습니다.